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한국이 민주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민주화 정치를 해야 할 기회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기회가 오기를 뭐 기다리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차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방자치제 자치단체장, 시장이죠, 쉽게 말하면 선거를 할 때 말이에요.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그걸 무엇에 썼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다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부산시장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여당을 반대하는 데서 아주 압도적으로 압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는 뭐냐 그러면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자들, 뭐 대통령이건 여당,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을 향해서 무슨 정치를 있다고 하는 거야. 이 지방선거를 했더니 이렇게 당선 내가 몰리지 않아. 대통령 자격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세로 나가야 되는데 이 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장 뭐 어느 시리건 아까 시장이 아무개가 됐다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부산에도 그저 야당에서 시장이 나왔고 또 서울도 야권에서 시장이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잡은 사람을 향해서 뭐 아니할 말로 삿대질을 하면서 무슨 정치를 있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당선돼 표를 잃었어. 그 대통령 자격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몰고 가라고 그게 있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그건 안 하고 말이야. 시장이 새 사람이 난 거면 좋은 거야. 그건 유치하지 않아요. 아니 부산시장이 누구면 어쨌다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누구면 어쨌다는 거예요. 문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민주적 역량을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게 필요하지. 그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러게. 그래서 마치 축제 분위기가 돼가지고 부산시장이 바뀌었다. 새로 났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또 서울시장도 바뀌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그것만 타령을 하고 있으면요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역량을 다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기회는 민주주의가 주는 거지만은 그걸 가지고 민주적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대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정치를 하다 이렇게 됐냐. 그래야 좀 각성하는 게 있지만 그 당선된 것만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산시장이 되고 서울시장이 돼서 무슨 갑자기 무슨 변화가 있어요? 여당 정치는 그대로 놓고 오늘의 여당은 계속 여당을 하고 그건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요만한 일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꼴이 됐나? 왜 그렇게 여당의 지지가 없어? 이번에 왜 여당이 참패했지? 이걸 국민과 더불어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오늘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좀 대드는 게 있어야 정치지 말이야. 아니 그럼 끝나서 그걸로. 부산시장에 야당에서 됐으니까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그게. 어? 서울시장이 야당에서 잡았으니까 다행이다. 다행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 전체 정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신중하긴 신중해야 하지만요. 약점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대통령 자리 또는 대권을 장악하고 있고 요 다음에도 노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지방선거를 실시해 보니까 뜻밖에도 인기가 없어요. 요 다음에 집권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옳거니 이게 좋은 기회다. 몰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정치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저 시장 바꾼 것만 고마운 거야. 부산시장 암흑의 만세 나도 좋아해요. 또 승리를 해도요. 몽땅했습니다. 어느 부분은 역시 아직도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가 아니고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래도 그건 언급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이게 잘된 거다. 잘된 건 잘된 거지만은 정치로 활용하지 못하면 이렇다 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 지역사회에 시장 한 사람 바꿔서 무슨 대단한 일이 생깁니까? 그거 축제만 해요. 만세 부르고 말이야. 그러면 권력이 민주주의에 익숙한 사람들,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출세해야 할 사람들이 기라상같이 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지. 시장에 아무개가 났다. 그 야당 사람이다. 그 야당 지역사회 자치단체장 하나 그 자리 가졌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뿐이에요. 근데 얼마나 한심하면 국민이 말이야. 그렇게 도와줘도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활용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던가 이런 사람의 인기가 없습니다. 없으면 그걸 없는 걸로 국민 앞에 부각시켜서 그다음에 나오지 말아요. 한다던가 당신 내가 또 내놔야 되지 않아. 이런 신념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건 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냥 그저 지금 된 거. 부산시장이 아무개가 됐다. 만세. 서울시장이 아무개가 됐다. 만세. 그것만 부르면요. 정권 교체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려면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국민이 다 민주정권을 지지하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정치의 일선에 선 사람들, 나는 민주 진영에는 인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국민의 노력으로 하루리 마련해 줘도 그걸 쓸 생각을 안 하니까 그 하나도 쓸 마음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민주정치가 되려면 조그마한 일에도 국민이 보여준 거를 정치 지도자가 활용할 줄 알아야죠. 가령 부산과 서울에 전부 야권에서 등장했다. 일률적으로 야권이 승리했다. 이럴 때에는 오늘의 여당이 반성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반성을 하느냐? 그따위로 정치해가지고 여담에 어림도 없다.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급한 문제는 아니지만요. 정치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럴 수는 없는데 국민이 그렇게 밀어주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여권에 대통령이나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당신 민주정치 해야지 희망 없어. 그걸 몰아붙일 수 있어야 민주정치가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 좀 더 명랑한 어프로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6월 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고 국무총리께서 거리두기 완화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 28일 날 소비 쿠폰을 추경으로 발행하겠다고까지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관님. BTS의 다이너마이트랑 버터랑 강남 스타일이랑 테스형이랑 있는데요. 어느 음악은 피트니스 클럽에서 틀 수 있고 어느 음악은 피트니스 클럽에서 틀 수 없는지 아십니까? 일단 앞부분에 답하고 방금 이것도 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압류 기준 5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합리성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행의 기준을 행안부 차원에서 통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질문은 지금 그 체육시설에서 과도하게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질문 있으니까 잠깐 좀 그러니까 양해를 그 일행의 구해주십시오. 기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몇 지금 이상의 보시면 예. 택시도 6시 이후에는 2명이 타면 안 돼요. 그러면 집에는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야 되잖아요. 그럼 밀집도는 더 높아져만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한 일이니까 미리 정부가 대응안을 세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년이 넘어가면 사실은 그간의 경험이나 데이터를 봐서 추정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 달도 안 걸려가지고 풀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난리가 나면 지금 방역 기준 자체가 국민들이 억셉트를 못해요. 집에는 가야 되는데 2명 타지 말라 그러면 몰리는데 더 몰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운동할 때 음악을 틀지 말아라는 되는데 지금 사느냐 죽느냐인데 어떤 음악은 틀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거 공부해야 되는 건 방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방역의 기준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갈 수 있도록 관련된 협회가 됐든 생태계가 됐든 논의는 장관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예, 답변 드리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변명이랄 수도 있지만, 예컨대 델타 변이의 확산 같으면 세계적인 추세를 대한민국이 막은다고 막았지만 이게 나오는 순간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분들께 죄송하다, 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올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했습니다. 말씀한 대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4단계는 어느 정도 기준인데 아무튼 말씀드리면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운동 속도라든지 등이 과도하게 또는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